막내 작은아버지가 그 당시 총각이었어요. 근데 네. 술이 엄청 많이 취해서 제 옷에다가 손을 넣더니 성기를 계속 만지는데 저는 그날 너무 무섭고 너무 싫은데 계속 싫다고 말을 하면 너무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린 마음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당신을 위한 그림을 처방해드립니다. 오늘은 그림 처방전 하는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르입니다. 오늘도 사연을 신청해주신 사연자님과 전화 연결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박세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가정이 있고 아이도 둘이 있고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20대 중반까지는 한국에 있다가 네네. 미국에 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오늘 어떤 고민으로 어떤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지 한번 쭉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태어날 때 배경이 저희 부모님이 좀 가난한 편이시긴 했는데 결혼하시면서 언니가 태어났는데 신체 장애가 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때 이제 언니가 한 5살 될 때까지 수술을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수술을 계속 했었거든요.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언니랑 2살 차인데 태어나고 나서 저도 떼기 전부터 엄마가 이제 언니를 돌보고 병원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저를 친척집이나 아는 지인분의 집에 자주 맡겼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 어릴 때 가장 처음 떠올리는 기억이 뭐냐 물어보면 3살 때 이모 할머니네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기억나는 그런 장면인데 제가 그때 정확하게 언니랑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낮에 여름에 그 집에 있었는데 이모 할머니, 이모부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삼촌이에요. 나이가 어려서 오빠뻘이지만 삼촌이었는데 그 식구들이 있는 집에서 제가 낮에 낮잠을 잤는데 네. 모기장 같은 게 있었어요. 실내 모기장. 근데 이제 그거를 마루에 설치를 하고 그 안에서 오빠랑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고 있는데 이모부 할아버지가 그 모기장 안에 들어오더니 제 옆에 제가 옆으로 자고 있었는데 제 뒤쪽에 누우시더니 제 귀를 계속 빠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막 꼭 껴안고 몸을 엄청 심하게 밀착하면서 귀에다 계속 막 너무 거칠게 숨을 쉬고 계속 저를 빨고 막 좀 애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어릴 때라 사실 3살 때 기억이 다른 사람들도 보통 그렇겠지만 그렇게 또렷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것만 딱 기억이 나고 어릴 때 그 이모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 싫고 무섭고 그리고 나한테 나쁜 행동을 분명히 더 많이 했을 텐데 제가 구분하기 어려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기억을 더 못하고 그것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5살 때쯤에 저희가 살던 동네가 또 역시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그만 단칸방 같은 판자촌 그런 집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구조의 집이 있었는데 저희 문을 그 메인 도어를 열면은 바로 맞은편에 무당 어떤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당의 아들이 그 당시 제가 5살이었고 그 아들은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이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집에 항상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유치원에 갔다 오면 오빠가 저랑 언니를 데리고 항상 뒤에 있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냥 바닥에 낙엽 깔려있는 그런 데다가 저희랑 언니를 눕혀놓고 속옷을 벗기고 그런 막 자기 성기랑 이렇게 비비는 그런 행동을 자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오빠가 놀아주는 줄 알고 저랑 언니랑 둘 다 그렇게 자주 놀았고 그 오빠는 또 저희한테 와서 그런 안 좋은 음담패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또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건 여담인데 저희가 이제 빌라로 이사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아빠랑 엄마랑 언니랑 저랑 넷이 살 텐데 아빠는 화장실 안에서 샤워를 하고 계셨고 저랑 이제 나머지 식구들은 밥을 먹다가 제가 뭐 때문에 그 화장실 앞을 지나갔는데 문이 한 3cm 정도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다 쳐다보게 됐는데 아빠가 나체로 샤워를 하시고 아무것도 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 이제 샤워를 하시고 그때 저는 이제 쳐다보고 놀랐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아빠가 샤워를 다 하고 나왔는데 저의 뺨을 때리면서 막 화를 엄청 심하게 내는 거예요. 왜 쳐다보냐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어린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까지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빠는 그냥 혼냈다는 거죠? 자기를 봤다고 해서. 네, 자기 이제 그 나체를 봤다고 저를 때렸어요. 아빠가 원래 청력을 잘 쓰시긴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아빠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제가 남자는 그리고 성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치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같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셨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항상 명절 때나 친척 모임이 있으면 저희 집에 모였는데 그날 다 술을 마시고 어른들이 다 막 취한 상태로 있었다가 밤에 잠을 자게 됐는데 방들이 조그맣고 별로 없다 보니까 온 식구들이 그냥 막 뒤엉켜서 자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방 문 바로 앞쪽에 벽에 끝에서 자고 있었는데 막내 작은아버지가 그 당시 총각이었어요. 근데 네. 술이 엄청 많이 취해서 방에 들어왔는데 냄새가 진짜 저한테 날 정도로 정말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술이
침실에 두셨는데 제 옆에 와서 눕는 거예요. 굳이 제 옆에 비집고 들어와서 눕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 뒤에 제 옷에다가 손을 넣더니 성기를 계속 만지는데 저는 그냥 너무 무섭고 너무 싫은데 깨서 싫다고 말을 하면은 너무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린 마음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금방 끝나겠지 하고 참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가버렸더니 그냥 누워서 자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초등학교 때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동네가 약간 도심에서 변두리 쪽에 논밭이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저희 집에서 동네 슈퍼를 가려면 30분을 걸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날 저희 집에 엄마 친구분이 놀러 왔는데 엄마 친구분의 딸이랑 저랑 같이 동네 슈퍼를 가려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빌라 안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 아저씨가 키가 되게 컸어요. 제 기억에 제 눈이 그 아저씨 배꼽 있는 데쯤 갔어요. 되게 컸어요. 근데 굉장히 크신 분인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얼굴은 잘 기억 안 났어요. 그 당시에 잘 얼굴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어떤 집에 초인종에 있는 그 구멍이 있잖아요. 렌즈가 있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나를 안아서 거기다가 얼굴을 대줄 테니까 안에 누가 있는지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맞지도 않은 말인데 저는 그게 이제 그 아저씨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저를 안더니 제 다리 사이를 그 아저씨 성기 있는 부분에 이미 발기가 돼 있어요. 심지어 성기 있는 부분에 막 부비면서 막 흥분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알았죠. 아 이거는 실수도 아니고 오해도 아니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밀면서 나 엄마가 기다리는데 빨리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려서 막 거의 도망다시피 뛰어나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혼자 있었으면 그 아저씨가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엄마 친구의 딸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막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바깥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한동안 괜찮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집에 이제 또 외가 쪽 친척들이 놀러 왔었어요. 근데 그때 막 다들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막내 삼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운전을 못 하시겠다고 저희 집에서 자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주무시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이제 저희 식구들만 있었죠. 그때는 방에서 잤는데 그때 방이 2개밖에 없어서 저랑 저희 친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언니랑 셋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 방이 미닫이 문이 있는 방이었는데 자다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사람이 미닫이 문이 조금 열렸는데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거는 아빠 실루엣이 아니라 딱 봐도 그냥 삼촌인 거예요. 왜냐면 그 집안에 남자라고는 2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삼촌이 서 있는데 저를 진짜 한 30분 정도를 계속 노려보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 처음에 제가 가위를 누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너무 무서운데 눈만 이렇게 측면으로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결국엔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제 옆에 눕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용실철처럼 정말 튕겨서 나오면서 일어나갖고 앉아서 뒤도 못 돌아보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삼촌이 저한테 왜 일어나냐고 왜 잠을 안 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지금 잠 깼는데 그냥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그냥 앉아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뒤로도 한 10분을 누워있다가 어깨를 툭 치면서 알았다 빨리 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정말 귀신을 보는 것처럼 너무 무서워서 그날 하루 밤을 샐 정도로 잠을 못 자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저희 엄마랑 아버지가 이제 아빠가 이혼을 하셔서 이제 친인척들을 불행 중 다행으로 안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그 뒤 중학교 때 이후로 계속 제가 방황을 너무 심하게 하고 성에 대한 개념이 너무 삐뚤어진 상태로 커서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그냥 쭉 컸어요. 진짜 너무 많은 사춘기 방황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안 좋은 짓도 많이 하고 성도 빨리 잃어버리고 제가 제 스스로 인생이 망가졌고 제 몸이 더럽혀졌다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용기를 내서 이제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사실은 엄마 나 그런 일이 있었다. 그중에 엄마 동생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그 3살 때 맨 처음 저한테 압박했던 이모부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도 어릴 때 그 이모부 할아버지한테 당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 집에 저를 맡기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그 뒤로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화도 내는 것도 아니고 슬퍼하지도 않고 아무 표현도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했냐 그냥 잊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뒤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저한테 위로는 해준 적도 없고 저도 너무 실망도 많이 크고 거의 배신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껴서 엄마한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엄마도 역시나 이제 힘들었어. 싱글맘이었으니까 힘들어서 남자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한 번은 제가 아는 오빠 저보다 4살이 많은 오빠 그 오빠를 만나더라고요. 엄마가 4살 오빠? 네, 저보다 4살 많은 오빠. 네네네. 제가 17살이었으니까 그 오빠가 21살이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인데 엄마가 그 오빠를 만나더라고요. 어머님 나이가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랑 20살 차이인데 이제 엄마보다 17살 어린 남자를 만나고 있던 거죠. 그 당시에. 네네. 근데 그리고 심지어 학교 갔다 집에 오면은 가끔 정말 재수가 없으면 엄마랑 그 오빠랑 둘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자는 것도 본 적도 있었고 그냥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아서 집에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가족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억지로 엄마랑 딸 스프레 하면서 억지로 얼굴 웃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이 보여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나이를 먹고 그리고 너무 다행스럽게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남편이 정말 잘해주거든요. 좋은 남편 만나서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때 그
어릴 때 기억들이 계속 오버랩되면서 심하면은 잠자리 할 때도 그렇고 남편이 저한테 스킨십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런 게 모든 게 저를 다 항상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그런 상황에 제가 이걸 이겨낼 수 없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릴 때 저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오랫동안 부대 중이지 않으셨더라면 아니면 가정교육을 좀 제대로 해서 제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적어도 엄마한테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쯤이라도 말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회가 커서 지금은 제가 이제 엄마 입장 됐잖아요. 미국에서는 진짜 어린 나이 때부터 성교육을 특히 마약이랑 같이 관련해서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여자아이들한테는 성폭력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나 상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미리 알려주고 방지하는 내용을 많이 첨부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또 생리학에 대해서만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미국에서 해주는 성교육이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과교육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다루긴 하지만 세미나를 가서 들어보면은 가정 내에서부터 그런 조기 교육을 하라고 지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진짜 한국에서는 정말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미리 알려주고 이런 상황이 어떤 건지 미리 자각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빨리 애들한테 오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지금 자녀분들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둘이에요. 그러니까 더 신경 쓰이겠어요. 딸이 지금 몇 살이죠? 생각적으로 맡았어요. 6개월 안 됐는데 엄청 신경 쓰이죠. 지금도 제가 이미 막 애기인데도 샤워할 때 제가 조금만 잘못 만지면 애가 혹시 이상한 생각 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진짜. 근데 맞다 이 얘기 안 했네요.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 작은 아버지랑 막내 삼촌이 제가 이제 미국에 왔다가 한국에 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은 아버지는 병을 심하게 얻어서 굉장히 많이 아프셨고 삼촌은 자살하신 거예요. 뭐 돈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 그때 제 안에 악마가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삼촌이 자살했다는 얘기 듣고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딱 뇌리 스치는데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직업적인 꿈 말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엄마로서 얘기할게요. 저희 자식들한테 제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나중에 이 자리까지 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얘기할 때 마음이 아파하거나 아니면 울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뭔가 단단. 지금도 울고 있네요. 근데 지금도 울고 있네요. 그런 느낌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사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이 영상 이게 만들어지고 사람들한테도 좀 뭔가 귀감이 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요. 제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 여기까지 네,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가족 간에 일어나는 성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연을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은 매일 하는 말이지만 각설하고 그림으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아주 귀여운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단순히 딱 하나만 꼬집어서 성폭행 피해를 받으신 분들 말고도 인생이라는 게 되게 우여곡절이 다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들로 인해서 지금도 현재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그림을 선물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영상을 편집해보신 분들이라면 대충 어떤 장면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제가 영상 편집할 때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편집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그런 장면인데 영상 편집이라는 게 하나의 긴 촬영본을 얹어서 그 안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컷을 다 편집을 합니다. 일일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영상의 개연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영상의 속도감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편집자 입장에서 하나의 긴 호흡의 영상을 중간중간에 이제 덜어내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은 이 지금 메인 화면에 띄워져 있는 장면은 세진님 현재 사연자님의 행복한 현재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좋은 남편분이랑 만나서 결혼도 하시고 두 아이를 낳으시고 지금 어쨌든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다고 하셨는데 그 행복이 오랫동안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메인 화면에는 현재의 세진님의 가족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세진님의 인생을 통틀어서 영상을 기록했다면 그 영상을 편집 프로그램에 한번 얹혀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 세진님의 성장 과정들이 타임라인에 그대로 얹혀지겠죠. 그리고 그 장면들을 다시 보게 된다면은 사실 뭐 좋았던 기억들도 있으시겠지만은 되게 안 좋았고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상황들이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디 그 중간중간에 힘들었던 과거들 정말 지금까지 괴롭혔던 그 트라우마들 그 순간들을 한번 제거해 본 거예요. 하나 둘셋넷 뭐 이후에도 여러 개 있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제거되면은 좋았던 부분들만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제발
그러실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세진님의 그 트라우마들을 제가 컷 편집으로 도려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기억들로만 가득 차 있고 행복한 현재 그리고 행복한 미래들로만 인생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그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에 제목에 붙어 있듯이 지금까지 그림 처방전 컨텐츠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 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계획을 간략하게 전달해 봅니다. 사실 요즘에 좀 신경의 변화가 되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왜 이 그림 처방전 컨텐츠를 그만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의 영상으로 제작할 여력이 있다면 그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간 그림 처방전에 사연을 보내주신 많은 신청자분들과 저와 함께 전화로 소통했던 또 많은 사연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부디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견뎌봅시다. 이모류였습니다. 끝.